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의 기술이라는 책의 제12장,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타 점검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처럼 주가는 정밀한 계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벨 연구소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꼽은 소설은 다름 아닌 돈키호테였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끝까지 도전하는 인간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모해 보여도 꿈을 품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지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분석의 마지막 점검 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증권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동물과 기술적 분석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경마와 주식 투자는 의외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베팅의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고 진짜와 가짜 정보가 뒤섞여 무성하지요. 상위 20%가 전체 이익의 80%를 가져가는 이른바 20-80 법칙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용어만 다를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마주에 해당하고 종합주가 지수는 평균 배당률에 해당하지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월스트리트라는 이름 자체가 재미있는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농장에서 가축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던 울타리 이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마리 동물이 주식시장의 은어로 쓰입니다. 황소는 뿔을 치켜 세우고 싸우듯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자를 뜻하고 곰은 발톱을 아래로 내리치듯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자를 뜻합니다. 돼지는 탐욕스럽지만 전략이 없는 투자자를, 양은 무리를 따라다니다 손실을 보는 투자자를 상징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곰에게 3번이나 당한 사냥꾼에게 곰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사냥하러 온 거 아니지? 돈보다 스릴을 좇는 투자자가 의외로 많다는 뼈 있는 농담이지요. 이 밖에도 다양한 동물 은어가 있습니다. 개는 다우 30 종목 가운데 수익률 상위 10개만 담는 전략을 뜻하고, 거미는 시가총액 상위 10%만 담는 전략, 타조는 변화를 애써 외면하는 투자자를 가리킵니다. 랄프 웬저라는 투자자는 얼룩말과 펀드 매니저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이 외곽에 있는 얼룩말은 더 많은 풀을 먹을 수 있지만 사자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반대로 물이 중앙에 있는 얼룩말은 덜 먹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요. 펀드 매니저도 늘 외곽에 서려다 상처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기술적 분석가가 지향하는 목표는 황소와 곰, 두 힘의 균형점을 찾아서 승리할 편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장, 주식 투자를 위해서 눈여겨봐야 할 현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학에서는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서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벗어나는 3가지 일의 현상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지나치게 반응했다가 다시 역전되는 과잉 반응 현상, 월별이나 요일별로 반복되는 계절적 일의 현상, 그리고 기업 규모나 주가 수익 비율에 따라 나타나는 기업 특성적 일의 현상입니다. 세 현상 모두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반복되지만 왜 생기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통계보다 몸으로 느끼는 경기 지표들도 흥미롭습니다. 기업 탐방을 다니다 보면 재무제표보다 직원들의 표정이나 사무실 분위기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화장품 지표도 유명한데요. 화장이 짙어지면 불경기, 옅어지면 호경기라는 것입니다. 치마 길이가 짧아질수록 주가가 오른다는 치마 끝선의 법칙도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나 담배꽁초 길이, 신사복 매출까지 거리의 모든 것이 나름의 경기지표가 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화면에 정리된 12가지 소비 트렌드를 보시면 불황일 때 무엇이 줄고 무엇이 늘어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남성 속옷 판매, 기저귀 매출, 재산 관련 범죄는 줄어드는 반면 캔디 판매량이나 장거리 연애, 미용실 고객, 전당포 수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적은 돈으로 기분 전환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대선을 전후한 다우지수의 연도별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 전 2년간의 주가 상승률이 선거 후 2년에 비해 평균 10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거 전에는 경기 부양책이 많이 나오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강력한 금융 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는 반면 미국은 임기 후반, 특히 3년 차의 정치적 경기 순환에 따라 강세를 보입니다. 스포츠 결과와 주가를 엮은 재미있는 징크스도 있습니다. 슈퍼볼 징크스는 지난 45년간 35차례, 그러니까 약 78%나 적중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한신 타이거즈가 20년마다 우승할 때마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한신 효과도 있습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는 코스피와 S&P 500 지수의 월별 상승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가 가장 견조한 상승 구간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8월과 9월은 상승세를 꺾어버리는 랠리 킬러로 불립니다. 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미국의 크리스마스와 연말 소비가 몰리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장, 시장 내 분석과 시장 간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S&P 500 지수의 1966년 8월 이후 흐름과 1998년 1월 이후 흐름을 겹쳐놓은 것입니다. 30년 넘는 시차를 두고도 두 곡선이 놀랍도록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지수의 과거 국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시장 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창조의 원리 가운데 프랙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입자 하나가 전체와 닮은 꼴을 이루고 그 안에 또 닮은 꼴이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화면 왼쪽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다우 지수의 흐름이고 오른쪽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두 지수 모두 20여 년의 박스권을 뚫고 나온 뒤 큰 상승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닮은 꼴을 보여줍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시장 사이의 닮은 꼴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 일본의 니케이 지수와 2000년대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겹쳐보면 버블이 붕괴되기 전후의 흐름이 섬뜩할 만큼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러 시장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시장 간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네 번째 장, 주가 사이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가 오동잎 한 잎이 떨어져 가을을 알린다는 짧은 기고문을 신문에 실었는데 그 뒤 정말로 주가가 폭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락 신호는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상투는 3일, 바닥은 100일이라는 격언처럼 흥부는 짧고 인고의 시간은 깁니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조지 소로스의 자기암시 이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는 투자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실제 가격을 만들어낸다는 재기 효과를 통해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비관 심리가 집중되며 주가가 실제보다 더 낮게 형성되고 이후 낙관이 번지며 1차 소상승기와 맴돌이 조정, 2차 상승을 거칩니다.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다시 심리가 흐트러지며 과잉 조정 국면을 맞게 됩니다. 화면의 표는 우라가미 구니오가 정리한 주식시장의 4국면을 보여줍니다. 경기 순환에 대응해서 주식시장도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는 네 국면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광희라는 학자는 이 흐름을 엘리어트 파동의 중기 파동과 연결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의 관계를 자세히 풀어낸 것입니다. 금융장세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앞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미리 사들이는 이른바 이상 매입 국면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실적장세는 실제로 좋아진 실적을 확인하고 사들이는 현실 매입 국면인데 호황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사이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금융장세는 경기 호황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속기 쉬운 국면입니다. 역실적장세는 나쁜 실적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주가 하락 자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무차별적인 투매를 부릅니다. 재미있는 점은 애널리스트들의 처지입니다. 금융장세 초입에는 아무도 상승 반전을 믿지 않다가 사람들이 금융장이라고 떠들 때쯤이면 이미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화면의 그림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입니다.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 수의 조합으로 6단계를 나누고 이를 역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예리함과 직관력, 그리고 상상력을 훌륭한 투자자의 3가지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경제는 산책하는 주인이고 주식시장은 앞뒤로 뛰어다니는 개에 비유한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개가 아무리 멀리 달아나도 결국 주인 곁으로 돌아오듯 주가도 결국 경제로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5번째 장, 주가의 움직임에 따른 심리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정보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용가였던 다바스라는 투자자는 신문만 보고 투자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지만 정작 월스트리트에 들어가 정보가 많아지자 오히려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한 확대와 강화, 성향이라는 새 현상도 흥미롭습니다. 감정은 전염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수록 더 강해지며 한번 형성된 일체감은 다음 반응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복잡한 그림을 보시면 상투를 잡은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화살표를 따라 보여줍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데도 이유를 냉정히 따지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다가 결국 지칠 대로 지쳐 바닥 근처에서 주식을 내던지고 맙니다. 나름의 원칙과 철학 없이 떠도는 이야기만 줬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커너먼 교수는 인간 심리 깊은 곳에 낙관주의 편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 대부분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 것처럼 투자자도 자신이 시장에서 이길 거라고 과신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팔 때 소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주식을 살 때는 과신하고 팔 때는 소심해진다는 것이 그의 핵심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와 자기 규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트레이딩은 40%가 위험 관리, 60%가 자기 관리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냉정하고 철저하며 진지한 반면 실패하는 투자자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혼란스러우며 우발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노래를 듣기 위해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듯 투자자도 매매 계획과 자금 관리 규칙에 자신을 묶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황소와 곰, 두 힘이 겨루는 전쟁터이고 기술적 분석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주가 사이클에는 나름의 리듬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흔드는 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와 자기 규율이 뒷받침될 때에만 정보와 지식도 비로소 진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